당신이 평생 나쁜 습관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질책해온 그 행동이 사실은 상위 1% 고지능자들의 뇌가 보내는 천재성의 신호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지능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고정된 화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환경을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유동적인 에너지다. 사람들은 흔히 정돈된 책상, 차분한 태도, 규격에 맞는 행동을 지능의 상징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건 평범한 뇌를 가진 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질서에 불과하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혼잣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보 검색 속도를 10% 이상 향상시키고 뇌의 인지 처리를 최적화하는 작업 기억의 효율화 과정이다. 어지러운 책상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 관련 없는 정보들을 충돌시켜 창의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는 뇌의 확산적 사고 실험실이다. 실제로 낙서하는 사람의 기억력이 정돈된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보다 29% 더 높다는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이 무질서 속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 평범한 뇌는 시스템이 정해둔 상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고지능자의 뇌는 본능적으로 지능을 극대화하는 비일상적 환경을 스스로 설계한다. 당신이 남들의 눈치를 보며 억눌러왔던 그 유별난 기질 속에 성공의 설계도가 숨어있다. 이제는 가짜 상식을 부수고 당신의 뇌가 가진 야생의 본능을 깨워야 할 때다.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모든 벽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나태함이나 남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습관들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카멜레온이 환경에 맞춰 색을 바꾸듯 우리의 뇌도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침대 위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업무 중에 무심코 끄적이게 되는 낙서들, 이 모든 것은 뇌가 더 효율적인 자극을 원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작은 버릇들이 어떻게 위대한 지능의 무기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955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낡은 사무실. 주인이 떠난 그 방의 책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무질서의 극치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논문 더미,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식들이 휘갈겨진 메모지들, 그리고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와 잉크 자국들. 그 방의 주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사람들은 천재의 방이 이토록 지저분하다는 것에 경악하며 그에게 정리를 권유하곤 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우주의 거대한 질서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곤 했다. 빈 책상이 빈 마음의 상징이라면 텅 빈 책상은 도대체 무엇의 상징인가? 아인슈타인에게 무질서함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뇌가 예상치 못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충돌시켜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용광로였다. 그는 정돈된 환경이 주는 안락함이 오히려 뇌의 유연성을 죽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가 상대성 이론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깨끗한 교실이 아니라 남들이 쓰레기장이라 부르던 그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였다. 그런가 하면 연구실 구석에서 혼자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사고의 실타래를 푸는 천재가 있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이다. 그는 복잡한 양자역학의 난제를 풀 때면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대화하며 논리를 검증했다. 이는 훗날 파인만 기법으로 알려진 자기 설명법의 핵심이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강조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파인만에게 혼잣말은 뇌 속에 엉킨 정보들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어 사고의 빈틈을 찾아내는 고도의 인지 최적화 기술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대화 상대를 상상하며 복잡한 물리 법칙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냈고 그 과정에서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을 수십 배로 확장했다. 창의성의 상징인 스티브 잡스 역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습관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는 애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면 회의실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는 맨발로 흙을 밟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잡스는 신체의 움직임이 뇌의 전두엽을 강제로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생전의 창의성이란 단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정체된 사고에 갇히는 것을 경계했다.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과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그 모든 비정형화된 자극이 뇌를 타격할 때 잡스의 지능은 비로소 혁신적인 연결을 만들어냈다.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은 글이 써지지 않아 절망하는 순간마다 책상 귀퉁이에 아무 의미 없는 낙서를 끄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지만 킹에게 낙서는 뇌의 긴장을 풀고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영감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추어의 자세이며 프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서라는 행위를 통해 거창한 목표가 주는 압박감을 무력화하고 뇌를 작업 모드로 진입하게 만들었다.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위대한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무 반응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주변을 당황케 하지만 이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흩어진 데이터들을 재조합하는 전략적 휴식이다. 그는 한 강연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찾아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공백의 순간에 수조 원 가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관적으로 완성하곤 했다. 이 위대한 거장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들은 세상이 만든 정상이라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뇌가 가장 자유롭게 날뛰고 가장 날카롭게 번뜩이는 그 이상한 지점을 사수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뛰어난 두뇌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방식을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었다. 방금 살펴본 천재들의 습관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이들의 행동이 뇌를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만드는 정교한 전략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과학적 데이터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첫째, 어지러운 책상의 비밀입니다. 2013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48명의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 다른 한 그룹은 무질서하게 널브러진 방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탁구공의 새로운 용도를 생각해내라는 과제를 주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저분한 방에 있던 사람들은 깨끗한 방의 사람들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28% 더 많이 냈으며 그 아이디어의 혁신성 점수는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무질서한 환경은 뇌의 망상활성화 체계를 자극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리처드 파인만이 활용한 혼잣말의 위력입니다. 2012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의 게리 루피안 교수는 물건 찾기 실험을 통해 찾으려는 물건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행위가 뇌의 인지 제어 기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름을 말하며 물건을 찾은 그룹은 침묵한 그룹보다 정보 검색 속도가 약 1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지향적 언어가 뇌의 작업 기억을 시각화하고 처리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잣말은 뇌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때 덕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과정인 셈입니다. 셋째, 스티브 잡스가 고집했던 산책의 효과입니다. 2014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릴리 오페조 연구팀은 176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걷고 있을 때의 창의적 산출물이 앉아 있을 때보다 평균 60%나 급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걸을 때 발생하는 신체 활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특히 발바닥의 촉각 자극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평소 연결되지 않던 뉴런들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서와 멍때리기의 효과입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의 제키 안드레이드 교수는 2009년 연구를 통해 지루한 메시지를 들으며 낙서를 한 그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정보를 29%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낙서는 뇌가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인지적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중시하는
멍 때리기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집중하지 않을 때만 켜지는데, 이때 뇌는 비로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정보를 통합하여 장기적인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은 뇌가 스스로를 최적화하려는 정교한 생물학적 반응이었습니다. 뇌는 억지로 통제할 때보다 그 본능적인 리듬을 따라갈 때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으니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이 전략을 이식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속여 지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실행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공간에 유연한 환경을 허락하세요. 책상을 억지로 어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에 대한 지나친 강박이 오히려 뇌의 상상력을 가둔다면 그 압박감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책들과 아이디어 메모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때 뇌는 그 무질서한 데이터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더 쉽게 찾아냅니다. 질서 정연함이 주는 안락함보다는 때로는 자연스러운 혼란이 주는 영감을 믿어보세요. 내가 규칙에서 자유로워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창의성은 깨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제3자 혼잣말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단순히 어렵다라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멘토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 철수야. 지금 여기서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지? 라고 질문해보세요. 뇌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외부 정보로 인식하여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는 편도체의 간섭을 줄이고 전두엽의 논리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인지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강도 자극을 업무 루틴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중요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 10분간 목적 없이 걷거나 회의 중에 작은 종이에 무의미한 낙서를 끄적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딴짓이 아니라 뇌의 엔진을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생각이 꼬일 때는 5분간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되면서 엉켰던 정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쉼표가 없는 뇌는 결코 위대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은 ADHD 같은 산만함과 오늘 말한 천재적 습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단순히 산만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의도성에 있습니다. ADHD나 일반적인 산만함은 뇌가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며 제어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반면 천재들의 습관은 뇌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잘 풀릴 때는 깔끔한 환경에서 집중하고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만 산책이나 낙서를 통해 뇌를 환기하는 식이죠. 사회적 시선이 걱정된다면 혼잣말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마스크 안에서 조용히 읊조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리는 뇌의 과부하를 줄여 실행력을 극대화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질서가 주는 안정에만 갇혀 뇌의 혁신 근육을 잠재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맞게 뇌의 모드를 전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들과 다른 성과를 만드는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무질서함, 파인만의 혼잣말, 잡스의 산책이 단순한 버릇이 아닌 고도의 뇌 최적화 전략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뇌과학은 증명합니다. 창의성은 유연함 속에서 피어나고 논리는 목소리를 통해 강화되며 통찰은 움직임과 휴식 사이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작은 습관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어떻게 당신의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사용할지 고민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멍을 때리거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필수 루틴으로 꼭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나의 뇌를 이렇게 환기하겠다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가 뇌를 깨우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천재성을 품고 태어납니다. 다만 세상이 정한 기준에 가로막혀 그 엔진을 돌리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틀을 깨십시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